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오늘이 1월 3일. 1월 3일. 사실 요새 방송할 건덕지가 없어가지고, 오늘 간만에,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죠. 뭐, 조정을 받는데 아침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선물로 밀고 나오는 거 보고, 조정이 좀 세겠는데? 했는데, 생각보다 셌어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세지는 않았다. 근데 오늘 왜 떨어졌을까? 그냥 많이 올라가서 떨어졌을까? 일본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로 좀 찾아보니까 심각하긴 심각해요. 사망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 보니까 심각한데 저게 또 어떻게 증시에는 어떻게 해석이 될지, 저게 커다란 악재가 될지. 옛날에 우리가 한번 뒤인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동일본 대지진인가요? 그때가 10년 전이죠. 그때 주가 폭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만회를 했거든요.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외국인들 흐름이죠. 외국인들이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코스피 확인을 했더니 외국인들 아침에 이제 이거 보고 별일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확인을 했을 텐데, 외국인들의 현물 움직임, 선물에서는 마구마구 팔아댔으니까, 거기서는 뭐 10시 30분에 만계약을 넘게 팔았거든요. 그러다가 이 현물까지 덩달아서 팔면 야, 심각해지겠는데 지금 비중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원체 지금 뭐 차트라든지 흐름이라든지 뭐 돈의 움직임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미들의 움직임이 없어요. 개미들을 한번 움직이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그래가지고 어제 나스닥 끝난 것도 개미들의 움직임은 뭐 개미들이 뭐 서로서로 팔아야겠다 뭐 이런 현상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오늘 매도 주가 하락의 주체가 선물이지만 외국인들 선물이지만 선물을 이용한 프로그램 그죠? 프로그램에서 금융투자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 거 봐가지고는 뭐 큰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포지션 놔뒀습니다. 괜히 건드려봤자 좋을 거 없고. 지금 조정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이야기들이 생겨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거든요. 장 시작하면서 뭐 10시까지 이때 거진 10시 30분까지 12,000 계약인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했으니까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쭉 말아 올리더니 뭐 와리가리. 그러니까 현물 부분에서는 일별로 봤을 때 현물 부분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죠. 이 금융투자에서 원체 많이 나왔고 기관들이 또 팔아대고 그죠. 요게 이제 요게 거의 1조가 외국 저 기관이 저 금융투자까지 해가지고 1조 2천억을 팔아냈다는 거. 그리고 개인이 그거를 고스란히 먹었는데 이게 솔직히 먹은 건지 좀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개미가 먹으려고 그러면 분명히 뭔가 이제 개미들이 먹을 만한 뭐 거래량이 과거에 거래량이 확 늘어났다든지 그런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강화마트리 코스피에서도 뭐 11조 개미들 거래 대금이 11조예요. 그죠? 과거에 뭐 11조 12조 요거밖에 안 됐는데 요새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10조 미만에서 이제 10조 위로 살짝 올라왔는데, 그죠? 과거에 비해서는 또 거래 대금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거래 대금이 줄어들거나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그러면서 이제 저게 1조를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다고 뭐 코스닥이 별반 다르냐? 뭐 똑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개미들이 들어오질 않는다. 왜? 단 하나죠. 차트 보면 우리 저기 공매도 금지시킨다고 했을 때 그때 한번 의도 터져가지고 지금도 개미들이 불안해요. 그때 의도 터진 거 뒤통수 의도 터진 게 아직도 이 뒷목이 얼얼하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일단은 내일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 당장은 요게 진짜 추세 하락인지 진짜 돈을 빼는 건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일단은 선물에서 16,000 계약을 뺐는데 요게 또 시간별로 보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보면 시작하자마자 10시 30분에 15,000 계약이군요. 15,000 계약. 10시부터 12,000 계약. 이거 넘어가면서부터 야 이거 좀 심각한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쭉 나와가지고 16,000 계약. 그죠? 이게 좀 의미심장해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나갈지는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죠. 벌써 오늘 수요일이고 내일이 목요일입니다. 선물 잠깐만 1월달 그죠? 1월달 3월달 그죠? 옵션 만기도 아니고 뭐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다. 그리고 누적으로 좀 봤더니 그래도 그동안에 그죠? 이렇게 많이 샀다가 조금 배워 먹은 거예요. 그렇다고 글쎄요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죠?
그러면 일단은 뭐 외부인들이 본격적인 매도세가 나온 것 같지는 않다. 단기적으로 뭐 우리 가까운 저기 일본이라는 일본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간다. 예멘 반군이 계속해서 민간 성곽을 공격을 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뉴스들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거를 쫓아가기보다는 일단은 우리는 이 주식을 하잖아요.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또 아하 이상한데 한 게 뭐냐면 선물 매도는 없고 선물 매도만 일어나고 현물에서는 매도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환율을 유심히 봤습니다. 환율을. 어제 환율이 꽤 큰 폭의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환율까지 움직이면 아하 안 좋다 했는데 환율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예. 이게 어저께 1월 2일 날 어저께 그러니까 유럽장 열리면서 환율이 뽕 하고 떴는데 이게 유럽장 열리면서 뽕 뜬 거거든요. 뜨고 나서 환율이 그렇게 오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1310원대 위에도 올라가지 않고 그죠?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면서 위에서 상방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세 하락이 일어나는 건데 뭐 여기서 계속 뭐 이 상태에서는 왔다 갔다 해도 사실 1300원이라는 가격대도 굉장히 높은 가격대예요. 지금 이 환율 움직임에서 1300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뭐 수출 기업들이 수출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수출이 잘 되고 경기가 좋아지면 환율이 강세가 돼야 되거든요.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오히려 지금 이 환율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에 환율이 1200원 선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1300원 무너지고 뭐 이제 1250원대 뭐 이때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1200원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이 꽤 나왔어요. 그게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나아지는 건데 주가 면에서도 더 좋아지는 건데 그게 추세적으로 어느 쪽으로 뻗쳐나갈지 그거 한번 확인을 해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그냥 뭐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만져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 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돈이 쑥 빠져나간다 그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얼마나 파나 그랬더니 외국인들 팔질 않았어요. 그죠? 기관이 좀 많이 팔고 프로그램에서 선물을 저렇게 밀어버렸으니까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대략 한 50만 주 정도 팔았거든요. 그죠? 전체적으로 하이닉스는 전체적으로 밀어버리고 근데 뭐 딱히 봐도 그죠? 그리고 지금 자동차 괜찮잖아요. 자동차는 대려 조금 기아는 더 많이 사들이고 뭐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개별 종목만 봐서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가 오늘 3% 밀렸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상승했으니까 밀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냥 하루 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뭐 장을 좀 아니 이 비중을 좀 손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안 들었어요. 오히려 손을 보려고 그러면 나스닥에서 비중 조절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좀 한번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는 나스닥 이거를 아침에 한번 비중 조절하려고 이 가격 차이가 이게 갭이 좀 떠가지고 팔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에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나스닥 차트가 딱히 그렇게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뭐 나스닥부터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어제 애플이 많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애플만 봐서는, 야, 이거 수상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 차트가 순식간에 한 번에 확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죠? 하락폭이 꽤 크죠. 3.5%. 근데 그 나스닥에 있는 그러니까 뭐 하이엔드 그 주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어저께 좀 많이 빠졌어요. 테슬라를 위시해가지고 많이 빠져가지고 그게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오늘 또 장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미국 장하고 유럽 장을 보면 내일 우리 장 움직이는 거 보고 그때 가가지고 비중 조절을 하든지 해도 돼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훅 밀렸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전고잖아요, 전고 뚫기 전까지는 그냥 한번 버텨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평 놓고 쭈구리만 올려도, 그죠? 요거 지워버리고 쭈구리만 올려도 뭐, 아직까지는 버틸만해요. 그죠? 볼린저 밴드 띄워봐서도 아직 뭐, 중심선 이탈한 것도 아니고, 그죠? 갑자기 급작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빠진다? 그죠? 지금 분위기에서. 뭐, 일어날 수도 있죠. 갑자기 무슨 뭐, 일본에서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또 다른 데서 또 발발을 한다든지, 그죠? 어떠한 우리가 모르는 이슈가 생겨난다 그러면 가능도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확인하기는 애매하죠. 그냥 버텨본다. 버텨본다. 그죠? 버텨본다. 뭐 지금 차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뭐 오히려 이 조정이 기회 어떠한 뭐 주식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페이크일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너무 좋아요 지금. 딱히 지금 뭐 건들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도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게 뭐 한없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고점이라고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오늘부터 추세 하락이 일어나가지고 오늘부터 폭락이 일어난다?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방어를 해야 된다.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쉽죠 뭐. 전고 라인 뚫으면 그때 가서 고민해보고 다시 여기서 움직일 때는 지금 뭐 비중이 거진 100%다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중을 채운다 안 채운다 그런 건 없지만 앞으로의 움직임 보고 전고 다시 이거 전저죠. 이게 전고죠 전고. 요 전고 라인 뚫고 내려가면 코퍼스 고민해보고 비중 조절해보고 이 근처에 왔다 그러면 비중 조절해보고 곱창 볼린저 밴드 띄운 거에서 중심선 이탈한다 그러면 비중 조절 좀 해보고 요거 뚫고 전고 뚫고 그죠 다시 올라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몰빵. 아주 쉽죠. 그죠?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다우가 그죠? 애플 밀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밀렸죠. 그래가지고 이 다우에 속해 있는 그룹에 속해 있는 주식들이 꽤 많이 밀렸는데도 버텼어요. 다우가. 제가 그랬죠. 다우가 지금 1등이라고. 제일 세다고. 이놈만 믿고 가면 된다고. 그죠? 얘 떨어진다 그러면 얘 폭락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추세 하락 일어날 것 같다. 얘가 이제 나스하고 비슷한 요런 모양의 새가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보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S&P 500, S&P 500은 0.5% 하락에 그쳤고, 그죠? 이 전고, 이거 말아 올리고, 이거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말아 올리고, 이 전 고점, 아래 있는 전 고점 깨고 내려가면, 그때 가서 고민해보고, 이거 다시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에. 지금 뭐 차트 다 날려봐도 너무 좋아요. 그죠? 너무 좋아요. 오히려 이거 숨고르기, 그죠?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눌림목 뭐 이런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민주식 봤더니 민주식 하락하지 않았죠. 민주식은 0% 그죠? 민주식 뭐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죠?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아주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만약에 금융이라든지 뭐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뭐 떨어졌다. 금리가 다시 상승한다. 금리가 무슨 뭐 10년물 금리가 4% 이상 갑자기 4%대로 상승을 해가지고 떨어졌다. 뭐 이유야 뭘 갖다 붙이던 간에 요게 이제 미국 중소은행 그 ETF거든요. 떨어질 기미 안 보이잖아요. 그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뭐 금리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죠? 금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지금 일드 커브 역전돼 있어요. 요 맨 위에 게 2년물이잖아요. 2년물이 바닥에 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쉽게 해가지고 요 빨간색이 10년물이에요. 10년물. 내가 채권을 산다, 10년물을 산다 그러면 요거 대략 지금 어제 기준으로 4%대잖아요. 그죠? 근데 2년물을 사면 4.3%예요. 0.3%가 플러스야. 그냥 2년물을 샀다 팔고 또 샀다 팔고 해서 10년 가면 되잖아요. 5번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그러면 더 큰 이득이 있다. 10년물 살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거꾸로 되고요. 거꾸로. 그죠? 이게 정상적인 배열이 되려고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면 이렇게 돼야죠. 2년물, 10년물, 그죠? 2년물, 10년물, 30년물. 그래야지 내가 장기 금리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금리가 더 높으니까. 그리고 2년물 짧잖아요. 단기, 적은 금리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야지 이게 맞는 건데, 지금도 이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딱 거꾸로 돼 있어요. 여기서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하할 수도 있겠죠. 뭐 지금이 뭐 거진 5.5%까지 올라갔는데 너무 높다. 이거 5%까지 내린다. 뭐 가능해요. 근데 연준에서 언제 이 경제 아니면 돈의 흐름 맞춘 적 있습니까? 그죠? 경제가 너무 부글부글 끓고 나서 약 처방하고 경제가 많이 망가지고 나서 약 처방하고 금리 조정하고 하는 게 연준이에요. 연준이 선제적 대응을 한다? 그렇게 쉽게? 잘못 건드렸다가는 다시 인플레 일어나는데 그때 가서는 어떡하려고?
금리를 뭐 7%, 8%, 10%까지 올리려고? 저는요, 금리 인하, 뭐 올해 금리 인하 6번이 예견돼 있어가지고 뭐 0.25씩 6번을 내린다 그러는데 뭐 1% 정도 내린다 그러는데 아유, 그게 그냥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가능할지 안 할지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과거 사례로 봐서는 아니더라. 지금도 역전돼 있고 거꾸로 섰다. 이거라도 제대로 똑바로 쓰고 나서 얘기를 해라. 그 얘기죠. 뭔가 정상화가 되고 나서, 정상화가 되고 나서 다시 정상으로 모든 거를 정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게 먼저 이제 고장난 게 먼저 어느 정도 고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 거꾸로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것만 봐도, 간단한 것만 봐도 다 나옵니다. 아주 쉽게 나와요. 그렇다. 그리고 지금 유럽이 지금 유로스톡스가 0.9% 정도 빠졌어요. 근데 어제 빠지질 않아가지고 오늘 빠지는 것 같은데 모르죠. 근데 유럽 차트를 봐도 야, 이거 빠질 차트입니까 지금? 그죠? 얘도 좀 색깔을 연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올려도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려도 되는데 이쯤 해가지고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뭐 내려온 거 이런 거 지워버리고 지저분한 거 지워버리고 그죠? 이렇게만 봐도 전고 야 이거 엄청난 저항대예요. 그죠? 이거 뚫고 내려가기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좋아요. 그죠? 좋습니다. 뭐 나쁘다고 보면 한없이 나쁜 거고 좋다고 보면 한없이 좋은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다고 환율이 달러 지수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달러 지수가 갑자기 변화가 된 거고 뭐 변화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요동을 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아직까지는 위험 구간도 아니다. 버텨볼 만하다.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 좀 고민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원자재를 한번 볼까요? 원자재. 구리가 0.8. 제가 이제 이 구리 말씀드렸죠. 구리가 뭐 경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한없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도 예전에 2013년도, 14년도 이때는 구리 가격이 한없이 떨어지는데도 미국은 주구장창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이 지금 구리를 왜 봐야 되느냐? 구리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구리도 어느 정도 그 밴드가 설정돼 있어요.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되고 너무 많이 올라가도 안 되고. 그죠? 그게 대략 한 3.8에서 4불?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3.7불에서 3.95불 요 정도 밴드겠네요. 그죠? 대략 3.7에서 4불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뭐 아까 전에 구리 가격이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것 같은데 0.8%면 그죠? 그리고 유가가 기름값은요 대려 떨어지는 게 안 좋죠. 대려 이게 이제 전 저가 대략 한 68불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가 68불 정도 되는데 위험했어요 이날도. 지금도 안 좋아. 그죠? 근데 저게 뭐 또 배 하나 깨고 유조선 하나 깨고 그냥 길 막고 뭐 전쟁 나고 미사일 쏘고 그러면 또 기름값이 또 폭등하지 않을까. 기름값이 폭등을 해버리면 인플레 우려가 일어나고 기름값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그죠? 경기 침체 우려가 일어나고 그래서 요 밴드 안에서 좀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의 생각. 그죠? 과거에 경기 좋았을 때는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요거요. 대략 여기 보면 45불에서 많이 올라가서 75불. 그죠? 이렇게. 대략 한 60불 선. 60불 선에서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략 70불 선. 그죠? 앞에 7자가 붙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 기름 가격이다.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같이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드렸죠. 요거 그때 당시 한 달 전인가 마지막 방송 때쯤 됐을 것 같은데 그때쯤 요거 말씀드린 게 지금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싸그리 다 올라가는 게 경기에는 훨씬 좋다. 그죠? 2,000불 넘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대략 한 1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것보다는 원자재 가격이 조금 같이
주가 상승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게 더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뭐 언제든지 뭐 별로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기면 환율에서 생길 겁니다. 환율 괜찮아요, 그죠? 1310원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도 되고. 또 특히 또 오늘 일본이 문을 안 열었어요. 일본 증시가. 일본 증시가 문을 열어야지 이 일본 지진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 나올 텐데. 내일은 반응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다. 그리고 지금 주식이 유럽이 꽤 빠지네요. 1%. 그죠? 1%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야간 시장에서 조금 빠지고 있네요. 그죠? 그러네요. 그렇다.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은 뭐 두려울 거 없다. 그냥 지켜보자. 지켜봐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 고민을 할 것이냐. 지금 요게 뭐 저는 이렇게 만들면 되죠. 뭐. 그죠? 전고 뚫으면 일단 고민을 하자고요. 내일도 오늘 그 낙폭이 꽤 크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생각보다 컸어요. 왜냐면 전 세계 증시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면 내일 또 하락을 한다 그러면 뭐 내일은 일단은 비중을 조절을 하는 게 그게 맞겠죠. 그죠? 비중 조절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생판 힘을 못 쓰는 우리 코스닥. 힘 못 쓰죠. 이 양봉 하나가 아주 작사를 내놓습니다. 이거 일단은 뚫고 나가야지만 얘 이제 힘을 쓸 것 같아요.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됐어요. 코스피보다 더 둔화된 이 코스닥.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요게 이제 코스피 지표인데,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는 전고를 지금 의도 터지고 떨어진 모양새라서, 그죠? 전고를 의도 터지고 떨어진 모양새라서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가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나쁠 게 뭐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 볼벤만 딱 띄워보면 오버슈팅 자리에서 조정받은 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죠? 그죠? 샛별이 뜰만한 자리도 아니고 조정받으려면 한참 받아야 돼요. 그래서 폭락이 나오지 않으면 조정받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상승세 그냥 유지입니다. 뭐 2평에 걸리는 것도 없고 공중에 뻥 떠가지고 지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밑으로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리예요 지금. 그죠?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려. 앞으로 이 조정이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정보를 못 들으면서 이 밑에서 한 달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지 그 다음부터 떨어지지 않을까? 그죠? 그럴 일은 없겠죠. 왜? 지금 돈이 많이 들어왔고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밑에 베이스를 많이 깔아놨어요. 그리고 개미들은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우리 개미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트리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지점이 있어요. 어떤 날이 있어요. 그 날에 이제 개미들이 와글와글 붙어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가지고 주가를 오버슈팅을 딱 낸다 그러면 그때 가서 티가 나겠죠. 우리 개미들 아직도 주식을 안 삽니다. 한 번 의도 텄어요. 몇 번 의도 터지니까 그냥 무섭지. 나도 무서운데. 저기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지금 일본 지진이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되는지,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전세가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지, 그거 어떤 전문가들도 얘기를 안 해주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중국이 경제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진대요. 그리고 중국이 무역 적자가 났대요. 지금 우리나라 그 수출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 1등이 아니라 미국이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국이 무역 적자가 났다는 것은 수출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출이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중국에다가 뭘 팔죠? 중간재를 팔죠. 그러면 우리나라 이 대중 무역도 적자가 나는 거예요. 대중 무역 적자. 대미 무역에서는 흑자가 나고 다른 데서는 흑자가 날지 모르지만 대중 무역이 적자가 난다 그러면 심각해지죠. 그리고 PF 문제가 이제 본격화되는데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PF 문제가 본격화되는 거는 지금은 이제 뭐 공사 들어가자마자 뭐 조금 공사하다가 이제 그게 뻥 터져가지고 이거를 하네 못하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미분양 났을 때. 완공시키고 나서 분양이 안 돼가지고 미분양 나가지고 미분양이 이 PF 문제로까지 전이가 됐을 때는 상상 이상의 파급력이 온다. 근데 그게 언제다? 4월 이후죠. 무조건 선거는 치러야 되니까. 그죠? 그렇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전돼가지고 이란이 지금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어딘가 지금 삐끗삐끗하는 거예요. 그죠? 삐끗하니까 지금 어저께 미국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냥 이 뇌피셜이지만 많이 올랐어요. 뭔가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그럴 때 여기저기서 뉴스들이 간간한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조정을 받지 않았을까? 그게 추세적으로 추세 하락이 일어나는지 그거 확인을 해봐야 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미국이 하고 EU가 발 빼는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전쟁은 두 군데서는 못 하거든요. 여기서 또 한 군데가 더 늘어나가지고 이란까지 붙어버리면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제가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2년 전에 이 제렌스키 진짜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너무 불쌍하다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주변국도 믿으면 안 돼요.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국제사회에서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굉장히 전쟁 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유리한 고지였어요. 러시아, 그 다음에 유럽. 그 가운데 딱 낀 게 있었잖아요. 그죠? 러시아에서 보내는 가스 우크라이나에서 다 지나가는데 그러면 러시아에서도 분명히 얻을 게 있었고 유럽에서도 얻을 게 있는데 그러면 EU 가입이라든지 나토 가입한다고 지랄 발광을 해야 돼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아이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 예, 주돈의 내피셜이었고요. 방송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20분. 꽤 길었네요. 내용도 없는데 너무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복귀하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기 계시는 이 댓글 써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간만에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또 방송을 하고, 근데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렸죠. 지금까지 보시는 분들, 제 방송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방송 자체가 제가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방송이다. 그래가지고 광고 이런 걸 안 붙인다. 내가 한번 한 10만 명, 구독자 10만 명 정도 되면 그때 가서는 광고를 붙일까? 광고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돈도 안 되고 그 얼마나 번다고. 주식해서 벌어야죠. 근데 돈을 벌 때 누구랑 같이 번다?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벌고 싶을 뿐입니다. 그죠? 저는 이제 개별주라든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추세 투자, 이 레버리지 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한번 버텨보고 오늘 저녁에 유럽하고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일 또 일본 장이 열리면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아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았거든요. 외국인들이 내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 좀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현찰을 현물을 매도를 친다 그러면 일단 비중 조절하고 지켜봐야겠죠. 언제까지 전고가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그거 확인할 때까지. 그죠? 이 전고가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다시 상승해서 이 전고가 뚫려야지만 다시 본격적인 투자가 되는 겁니다. 요거 뚫고 내려온다. 그죠? 이 강력한 저항대였던 이 전고를 뚫고 내려온다. 그죠? 심각해지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미국 장보다 우리 장이 덜 올랐어요. 상승 각도는 더 예민할 수 있는데 상승폭은 좀 덜 됐거든요. 특히 어디서? 코스닥에서. 왜? 많이 얻어 터졌잖아요. 그죠? 많이 얻어 터졌잖아요. 여기서 한번 얻어 터졌잖아요. 이것만 없었고 여기서 수렴만 했으면 밑에서 베이스만 깔아줬으면 지금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지금보다 더 많이 그 거래 대금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개미들이 여기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